안녕하십니까? 행복가정경제연구소의 김남순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요인들 중에 무계획적 지출과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매년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한다. 기업도 매년 예산과 결산을 한다.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지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지출을 통제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한 작업이다. 현명한 소비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의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경제적 자유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즘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국민 1인당 소득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살기는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획적인 지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결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계획적 지출은 주로 적은 돈일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10만 원의 위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0만 원이란 돈은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 10만 원이면 4인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외식할 수 있는 돈이고, 또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는 한 달 동안의 담배값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나 담배를 꾹 참고 이 10만 원을 저축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령 직장에 처음 입사한 나이를 25세라고 했을 때 70세까지 45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을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70세 때 돌려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는 모두 얼마일까요? 그 금액은 무려 10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위해 우리가 치른 대가는 무엇일까요? 단지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꾹 참고 몸에 해로운 담배를 참은 것뿐입니다. 10억 5천만 원을 얻기 위한 방법치곤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10만 원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작은 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소한 지출부터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월 예산을 수립하고 가계부를 작성한 후에 그 결과로 결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저축이나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당장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달에 시작해도 될 거야. 당장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서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한다. 그러다가 결국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지나친 낙관주의와 그에 따른 계획 오류, 그리고 자기 통제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미루는 습관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다.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루면 거지 된다.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에 10억 원의 노후 자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60세에 10억 원을 만들기 위해 10%짜리 연복리 상품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매월 얼마씩 저축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0세부터 시작한다면 매월 15만 원 정도씩은 저축하면 됩니다. 하지만 20세에는 대부분 학생이죠. 아직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매월 15만 원씩 저축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간 후부터 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 시기를 10년 정도 미룹니다. 취업에 성공한 30세부터 저축을 해서 60세에 10억을 만들려면 매월 44만 원 정도씩을 저축해야 합니다. 빠듯하겠지만 절대로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 월급을 받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진급을 하거나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저축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다시 10년 정도를 미룹니다. 이제 40세가 되어 월급도 제법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생각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60세에 10억을 모으려면 매월 130만 원 정도를 저축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결혼도 했죠? 아이들도 있어서 지출 규모가 커졌습니다. 집을 사느라 받은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죠? 자녀들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큰 후에 좀 높은 직책으로 올라간 뒤를 생각하며 10년 정도를 더 미룹니다. 이제 50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월 5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노후자금 10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매월 500만 원이 어디 가능한 금액입니까? 결국 오늘 힘들다고 해서 저축을 내일로 미루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루면 미룰수록 목표 금액 달성을 위한 매월 저축액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저축을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모으지 못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가 멀어지게 됩니다. 미루면 거지 된다는 말씀 드린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미루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 몰입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비와 지출보다 먼저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두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필요한 재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월 저축해야 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이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액을 급여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자동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통장 쪼개기라고도 하지요. 급여 통장과 저축 통장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은 이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홈쇼핑에는 일부 상품에 한해 30일 사용 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소비자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소비자의 심리를 잘 활용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다. 사람은 구입을 하기 전까지 많이 망설이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다. 그런데 사용해 본 후에 마음에 안 들면 100% 반품할 수 있다는 조건은
이런 구매 전 고려하던 단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일단 사고 싫으면 반품하자는 생각을 하며 구입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막상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물건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보유 효과와 같이 자기 물건에 대한 감정이 생기거나 반품에 대한 귀찮음을 느껴 반품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반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호기심에 더해진 미루는 습관이 하지 않아도 될 지출을 발생하게 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미루는 습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계획적 지출과 미루는 습관을 바로잡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